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산과 염기를 어떤 식으로 각 구분해서 정의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일반적으로 신맛을 내며 푸른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은색으로 바꾸고, 그죠? 염기는 미끈거리는 특징을 가지고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바꾼다. 이거 아마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것을 실험도 하고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산과 염기 정의를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리, 루이스 이 세 분들이 각각의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결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90% 이상, 99% 이상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것들을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레니우스 정의입니다. 아레니우스는 산과 염기를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어주는 화학종,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어주는 화학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HCl이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죠. 자, 수소이온을 내어준대요. 수소이온이 내어졌죠. 그래서 산이라는 거고, 염기는 NaOH 같은 경우 있겠죠. 이런 경우에 OH가 수산화이온을 OH지. OH 수산화이온을 내어주는 화학종을 염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수용액이에요. 수용액이 아닌 상태에서는 좀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양성자를 내어주는 종도 산이고 양성자를 받는 종 화학종도 염기다라고 새로운 추가적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HCl 산이 있는데 이랑 만나서 H3O 플러스 만나 볼까요? H3O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양성자를 주는 화학종이 산이고 양성자를 받는 종이 염기다. 산이고 염기다. 이런 식으로 수용액이 아닌 상태에서도 설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설명 가능. 수용액이 아닌 상태에서도.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한계가 나타났어요. 여기에서도 양성자로 주고받는 것들이 외에 이런 경우에 양성자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산과 염기를 구분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양성자를 주고받는 것이나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가 아닌 어떤 물질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 그 산플로로아 분소예요. 자, 이런 화학 반응이 있는데 얘 플로로아 분소 산입니다. 산성인데 수용액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양성자를 주고받는 형질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래서 전자쌍을 받는 것이 산이고 전자쌍을 주는 것이 염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은 저희가 아레니우스나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가끔씩 써먹어요. 환경화학에서. 근데 루이스 정의는 잘 쓰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 전공하시거나 유기화학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쌍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더하기 NH3였죠. NH, 전자쌍이 있어요. 이게 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이 전자쌍을 주는 화학종이고 이 전자쌍을 받아서 결합되는 화학종이에요. 이 전자쌍을 받는 것이 산성이고 전자쌍을 주는 것이 염기다. 아주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못하는 이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루이스의 이론이 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각각에 대한 정의는 꼭 알아두세요. 정의. 자, 다음에 이제 산화랑 환원 있죠? 산화는 산소와 결합, 산화수가 증가, 전자를 잇는 반응. 환원은 산소와 분리, 산화수가 감소,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자, 산화제. 자신은 환원이 되고 누군가를 산화시키는 물질. 산화제는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산화시키는 물질. 근데 산화를 시키게 되면 자신은 환원이 됩니다. 환원제도 똑같습니다. 환원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환원제겠죠. 근데 환원을 시키다 보니까 자신은 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를 밑에 이제 써놨는데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자세하게 좀 써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산화가 되고 어떻게 되는 게 환원이 되고 산소와 결합되거나 산화수가 증가되거나 전자를 잇는 게 산화라 그랬고 산소와 분리되고 산화수가 감소가 되고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2H2CrO4 더하기 6FeSO4 쭉 이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자, 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어떻게 산화가 되고 어떻게 환원이 되고 어떤 게 산화제고 어떤 게 환원제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화합물에서 크롬은 유가입니다. 유가. 자, 왜냐하면 H는 플러스 2죠. 플러스 1이죠. 자, 플러스가 2개예요. 그럼 플러스가 2개 있죠. O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인데 전자가가 마이너스 2인데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의 합이 마이너스 6과 어떤 이제 전자 상태에서 전자가를 더했을 때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크롬은 6가라는 겁니다. 크롬은. 자, 이 두 번째도 보면은 이제 크롬이 6가인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크롬이 6가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편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반대에서 크롬이 있는 게 이건데 이거에서의 크롬은 플러스 3입니다. 3. 자, SO4 E-죠. E-가 3개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쵸? 자, 근데 크롬이 2개가 있어요. PR2. 그죠? 그러면은 크롬이 플러스 3이어야지만 플러스 6이 돼가지고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크롬은 플러스 3입니다. 자, 요까지만 먼저 볼게요. 요까지만 먼저 봤을 때 위의 반응에서 6가 크롬이 3가 크롬으로 이 산화수가 어떻게 됐죠? 산화수가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환원이 되었습니다. 환원. 자, 환원이 됐어요. 자, 요거는 환원이 됐고 크롬이 환원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고 요거 철 들어있는 걸 한번 볼게요. FeSO4의 철은 여기선 플러스 2가 생성된 화합물에서 철은 3가입니다. 자, 이 산화수 더해보면 알 거예요. 자, 이 산화수가 어떻게 됐죠? 증가가 됐습니다. 철은 플러스 2에서 잠시만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산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황산 제1철은 자신이 산화되고 자신이 산화됐죠? 철이 산화됐잖아요. 그죠? 산화가 됐으니까는 크롬을 환원시킨 환원제입니다. 그죠? 자신이 산화되고 크롬을 환원시킨 환원제. 자, 이해가 되겠죠?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잘 풀어놨으니까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대단히 큰 수나 대단히 작은 수를 표현할 때 저희가 지수를 많이 쓰죠. 지수.
자, 이것도 저희가 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0.00000283 이거를 2.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하고, 이렇게 큰 수는 2.83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이거를 사실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유효 숫자를 저희가 좀 맞춰주죠. 유효 숫자를 맞춰주는데 대부분 소수점 한지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을 찍어주고 뭐 a.xx 곱하기 10의 몇 승 이렇게 써주죠. 그죠? 앞에 하나 두고 예를 들면 이거를 2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 4승 이런 식으로 하진 않죠. 그죠? 자, 지수의 연산 10의 a승 곱하기 10의 b승은 10의 a 플러스 b. 지수는 곱하는 건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죠. 가로치고 승이 있는 거는 a 곱하기 b가 되는 거고요. 자, 대수. 자, 로그입니다. 로그. 임의 양수 n에 대해서 a m승을 n이라고 할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m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 지수 m을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하고, 자, 로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m은 로그 a n으로 나타낸다. 그 중에서 이 밑이 이 a 값이 10으로 하는 것을 상용대수라고 한다. 그죠? 자, 로그 a의 b 이거는 이게 앞으로 갈 거죠? 이게 기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죠. b 로그 a. 자, 이 부분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아무것도 안 쓰, 요거 하나 보면은 로그 10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이거 10이죠? 10은 똑같이 해서 그냥 1로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로그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100이다. 이거는 로그 10의 제곱이죠. 10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2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환경화 시간에 왜 한 번씩 했냐면은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나오는데 꼭 실수를 합니다. 실수. 꼭 실수를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답이 많이 틀리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적 평형 상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평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평형. 자, 요 이야기, 요 제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는다. NaCl은 Na 플러스 Cl로. 근데 이쪽으로도 가죠. 이쪽으로도.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녹거나 이게 결합돼서 일로 가거나 똑같은 속도로 존재했을 때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는다. 이렇게 같이 녹죠. 이 반응을 용해라고 한다. 즉, 용해되는 속도는 NaCl이 많을수록 빠르다. 많이 쓸 때 빨리빨리 녹겠죠. 녹는 대상이 많으니까. 즉, 이거를 V1 속도라고 했을 때 V1은 NaCl의 몰 농도에 비례합니다. 이 대가로 친 거는 몰 농도예요. 몰 농도. 자, 그런데 이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지는 속도이다. 왜냐하면 용해될수록 물속의 NaCl의 분자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속에 소듐 Na 플러스 이온하고 클로라이드 Cl 마이너스 이온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들은 다시 결합해서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갈 때의 속도를 V2라고 할게요. 자, 이 결합되는 속도는 Na 이온하고 Cl 이온이 많을수록 빨라지겠죠? 결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자, 그래서 V2는 NA의 몰 농도와 CL의 몰 농도에 비례합니다. 그죠? 자, 결합 속도는 처음에 없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지는 속도이다. 즉, V1은 느려지고 V2는 빨라지다가 V1과 V2가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 NaCl에서 Na-이온하고 Cl-이온으로 나눠지는 속도와 Na-이온과 C-이온이 결합돼서 NaCl로 되돌아가는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이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럼 요거를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V1. 이 속도는 뭐였죠? NaCl의 몰 농도에 비례했습니다.
이 비례하는 거를 이퀄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수가 필요해요. 상수 K1을 쓸게요. 그럼 V1 이 비례를 이 부등호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K1 곱하기 NaCl의 몰농도. 자, V2 똑같이 할게요. V2도 비례하는 거를 이퀄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반응 속도 상수 값을 넣습니다. K2라고 하겠습니다. V2는 K2 곱하기 NA의 몰농도 곱하기 CL의 몰농도입니다. 자, 동적 평형 상태가 아까 V1과 V2가 같다 그랬어요. 자, V1과 V2가 같으면 요거하고 두 개 이제 같게 한 거죠. 자,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K1 NaC 요거하고 K2 Na 곱하기 CL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K2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 NaCl을 이 변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K2분의 K1은 NaCl의 몰농도분의 Na 몰농도 곱하기 CL의 몰농도입니다. 이거를 평형상수 K 값으로 놓게 되면은 이게 동적 평형 상태가 되고 이때의 평형상수 값을 제 글씨가 이게 유튜브에 제가 완벽하게 좀 두고 쓰는 게 아니라서 이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산출할 수 있는 공식이 유도가 됐습니다. 즉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다. 반응물의 몰농도 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다. 그죠? 자,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평형상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다루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가 요거라는 거를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pH가 뭐죠? 우리가 pH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몰농도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몰농도 그죠? 용액 중에서 수소이온 존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자, pH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죠? 0부터 0이 있나요? pH가 0, pH 1부터 14까지입니다. 그죠? 1로 갈수록 산성이고 1로 갈수록 염기성이죠. 그죠? 그리고 pH 한 7 정도 됐을 때 중성이고요. 중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립니다. 저희 산성비가 pH 한 5 정도가 되죠? pH 5. 그래서 산성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보면은 이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라고 했죠. 그럼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이온입니다. 그죠? 자, 요거를 더해주면 똑같이 14의 범위를 가지고 pH와 pOH를 더해주면 14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pH 연산 문제들을 많이 풀 거예요. 요 관계로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2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몰퍼리터이다. pH는 몇인가? OH 동도가 이럴 때 pH가 3.7일 때 용액의 수소이온의 몰농도. 자, 이 5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